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월가 거물 변화에 미국 자금 귀환까지 비트코인 12월 산타 랠리 기대감 올라갔다라는 기사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 엑스윈 리서치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11월 내내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다가 이번 주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규제 시장의 현물 수요를 반영하는 만큼 이 최근 흐름을 두고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해서 매수 복귀로 전환하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연속적인 시장 진입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뱅가드 소식은 이번에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자산 규모가 약 12조에 달하는 이 찰스 수합도 2026년 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개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이제 할인해서 다른 코인베이스와 경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전통 금융시장, 전통 대형 금융사들에서 이렇게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들, 아주 흥미진진하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역시 비트코인 ETF 도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지 투자 신탁과 연금 관련 자금 유입 규모가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범위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출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일본이 도입하면 아마 한국도 분명하게 빨리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의 급반전이 과거에도 가격 안정과 매직 국면에 맞물리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드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는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마다 이 중단기 추세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살짝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서 확실하게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축적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 초록색, 이 블루 컬러가 있는 게 그래도 이제 그 매수세를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고래의 움직임을 보면, 고래들 대부분은 지금 이제 계속 매도세, 약한 이제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우선은 이제 갈색 고래, 가장 큰 고래가 그나마 살짝 매수세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퍼플, 이 보라색 고래가 조금 돌려줘야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보라색 고래가 과연 언제 들어올까? 그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부펀드 최근 조정 속 비트코인 매수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가 이 딜북 행사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국부펀드라는 건 이제 국가적인 이제 펀드들인데,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싱가포르의 이제 국부펀드도 있죠. 유명한 국부펀드를 몇 개 있는데,
굉장한 엄청난 자금들을 이제 굴리는 이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금 규모가 엄청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밝힐 수 없는데, 블랙록이라면 진짜 이제 CEO면 웬만한 곳은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걸 자금 출처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깨고 있을 텐데, 지금 블랙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국부펀드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국부펀드들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지금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구나.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장 복귀 고비 하나만 넘기면 된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베테랑 트레이더 마이스 도이처 같은 경우는 여러 악재에도 하락폭을 제한하며 매도세 소진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정적 헤드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도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하지 않는 점이 가장 강력한 변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막 이제 급락을 했던 때와 지금은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제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계속 그냥 횡보를 보여주거나 살짝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최근에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만큼 조금 시장이 변했다. 단기적으로 그 환경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이처는 이제 강세장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핵심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초 시가인 93,000달러 위에서 연말을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 밀집 구간이 형성된 95,000달러에서 96,000달러 구간을 돌파하고 해당 가격대 위에서 일간 추세를 유지하는 구조적 안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핵심 조건은 일간 차트에서 관측되는 주요 추세선이자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96,000달러대 기술적 저항선을 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도 있네요. 네 번째는 이제 50주 단순 이동평균선 회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게 이제 엄청난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50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주요한 강세장, 약세장의 이제 전환 신호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호가 만약에 5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깨지고 내려온 상태인데 이걸 회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러면은 다들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그 투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를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이제 약세장에 대한 전망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같이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 그 심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 특성상 후행성이 있지만 이 장기 강세 전환을 믿는 투자자 심리를 되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래서 저항을 돌파해서 곧바로 강세로 이제 돌아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가격을 유지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투자를 못해서 너무 안달할 필요도 없고,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고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기회가 있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돌리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바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시라면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JP모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구조가 단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이다라는 기사입니다.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재무 구조가 비트코인 단기 가격 움직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리클라우스 파니 그르초글루 전무이사 연구팀은 이 채굴자 매도보다 스트래티지의 보유 전략이 시장에 더 큰 신호를 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래티지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투자자이긴 한데요. 지금 비트코인 보유액 비율은 현재 1.13 수준. JP모건이 이 비율이 1 이상 유지할 경우 회사가 배당 이자 지급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할 압력이 낮아지는 구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이제 주가가 스트래티지 주가도 하락을 하면서 이게 1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온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뭐 스트래티지에서는 이게 1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다시 2029년까지는 이제 매도할 확률이 적다.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안도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스트래티지가 거의 60만 개 이상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양이 만약에 시장이 풀리게 되면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다들.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스트래티지 때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지금 MSCI 지수에서 지금 이제 제외될 것이다. MSCI에서 이제 주가 지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닌지가 이제 내년에 결정이 된다는데, 뭐 50% 이상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그게 뭐 제외를 시킬 것이다라는 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통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격돌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해석 기사들도 나오곤 했는데, 우선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 스트래티지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걸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지금 스트래티지의 주가 하락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좀 출렁일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금도 모자라 비트코인도 담는다. 전 세계 은행들 준비자산 정쟁 본격화라는 기사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0월 한 달 동안 금 53톤을 순매입하면서 올해 최고 수준의 매수세를 보였고, 동시에 미국과 주요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금과 디지털 자산이 동시에 부상하는 흐름은 글로벌 준비자산 체계가 큰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죠. 전 세계에서. 뭐 중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여기서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은 금을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불안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금을 사 모으는 겁니다. 외환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형태들을 가져가고 있죠. 결국에 미국이 지금 불안을 거의 자초하고 있죠. 관세 협상, 관세 막 협박을 하고 있으니 트럼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금들이 결국에는 금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금으로 다들 가고 있는 거죠. 달러나 뭐 이런 것들보다 이제 금이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뭐 흐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텍사스 주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에 매입하기도 했었고요. 국가들에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도이치뱅크 분석가들도 2030년까지 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우창펑과 마이클 세일러가 첫 대면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철학의 연대가 현실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 바이낸스 창립자 장펑 차오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동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서 사진을 찍은 내용인데, 이건 이제 생성 이미지고, 온라인에서 이 수년간 비트코인 철학을 공유해온 두 인물이 마침내 같은 무대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이제 이 두바이에서 열린 이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의 확대와 글로벌 이용자 기반이 성장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 구조 비교 등을 제시하면서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또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은 2020년 초반에 이미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이클 세일러가 이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에 나서며 논란이 중심에 섰을 때, 장펑은 공개적으로 그의 전략을 지지하면서 강한 연대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산 축적, 가치 저장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우월성, 전통 금융 체계에 대한 대안 가능성 등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내면서 업계 내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둘이 이제 같이 파키스탄 크립토 위원회 고문으로도 같이 가기도 했고요. 이런 연대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로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이 일어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과매도 구간 진입 연말 10만 달러 넘을까라는 기사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최근 저점인 85,559달러에서 반등을 비트코인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저항선인 피보나치 0.382 구간이 94,243달러를 테스트하고 있고, 피보나치 0.236 구간인 89,013달러를 신뢰할 수 있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잘 지켜주느냐를 좀 보고 있는데, 89,000달러 선 지금 와 있고, 이 선을 이제 지지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94,243달러 선 위에서 일봉을 마감할 경우 상승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피보나치 0.5 구간인 98,470달러,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0.618 구간은 102,697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 MACD 동안 골드크로스를 형성하면서 양봉이 확대되는 등 매수세 유입과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9,000달러 지지선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85,000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최근 반등의 기점이 된 85,000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의를 좀 요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베테랑 트레이더인 벤저민 코엔 같은 경우는 2019년 양적 긴축 종료 국면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양적 긴축이 끝난 직후에 이 도미넌스가 더 강하게 치솟았고, 연준 대차대 주표가 실제로 확대되기 전까지 알트코인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